제가 이제 제주 신문을 좀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오전에 나왔던 것 중에 추가 질문 2개 정도만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 경력 증언에 대해서 증인 기억이 잘 좀 안 난다는 취지로 증언하셨는데,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 5, 6개 기동대만 배치되어 있다고 인식을 하셨다면 23시 37분경 국회 2차 차단 지시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시는 경찰청장이 하는 거고, 그걸 수행하는 거는 그러니까 서울경찰청장이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서울경찰청장한테 이거는 뭐 부족하다, 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은 좀 월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신문 108항을 생략했었는데 질문 하나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108항이요? 예, 108항입니다. 조금 바꿔서 묻겠습니다. 증인께서는 12월 3일 아까 드렸던 통화 내역 다시 드릴 텐데 기억하실 겁니다만, 12월 3일 23시 34분경 피고인으로부터 비화폰 5번째 통화인데요. 5번째 통화를 하시던 중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통화한 사실이 있으시죠? 기억하시죠? 예. 예. 23시 34분 27초경에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통화를 하시던 중에 23시 34분 47초경에 이상민 장관이 전화를 받아 통화를 하셨는데, 당시 이제 그 피고인하고 어떤 통화를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전화가 한번 중첩이 됐었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기억하실 수 있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후반부 통화는 거의 그러니까 월담하는 의원들에 대한 체포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출입이 허용되던 시점인데 월담자가 있었던 겁니까?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 하여튼 제가 그거는 이걸 뭐 몇 번째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은 좀 아쉬운데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통제 관련된 거고 뒤에 부분은 체포 관련된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피고인께서 증인께 월담자를 체포하라고, 월담하는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라고 이야기하신 거는 분명하십니까? 예, 그거는 제가 제가 좀 기억을 못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증인 오전 증언 시에 증인께서 윤승영에게 한동훈 체포조 5명 지원 관련해서 보내주세요, 사복으로 해라라고 지시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형사는 원래 사복이기 때문에 사복으로 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와 함께 이현일이 박창균에게 사복으로 하라고 지시하는 통화 내역 관련해서는, 녹음 내용 관련해서는 형사들이 현장에 나갈 때 입는 형사조끼를 입지 말라는 취지로 보인다고 증언을 하셨는데요.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증인께서 윤승영에게 보고를 받으셨을 때 형사들이 그 형사조끼를 입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에서 사복으로 하라고 지시하신 것은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경찰청장이 이야기할 수준의 대화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86항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12월 3일 23시 59분경 윤승영으로부터 방첩사의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으셨는데 맞으시지요? 예. 수사관 100명이 아까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는 인력이라고 생각하셨다고 증언하셨는데 맞으십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안보수사 100명 지원 요청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예. 윤승영이 증인께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에 대해 보고하기 전에 12월 3일 23시 32분경 이현일은 구민회로부터 수사관 100명 및 호송차 20대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 담당관인 전창훈 과장은 같은 날 23시 40분경 서울청 수사과장 김경규에게 전화해서 수사관 100명을 준비하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는데, 증인은 윤승영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그냥 그 보고는 없었습니다. 서울청에 관한 보고는 못 받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증인께서는 수사관 100명에 대해서 윤승영에게 준비를 하라고 지시를 하셨다고 증언하셨는데 어떤 준비를 말씀하신 겁니까? 그거는 어차피 그 최고 책임자가 저한테 요청이 왔었고, 이게 실무적으로 요청이 갔구나 이런 정도로 이해를 했고, 그러니까 보통 인력의 파견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공문으로 오고 그 공문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를 파견할 것인지
검토를 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문이 오면 시행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한번 준비만 해라. 그 정도지. 예. 그런 단계는 아직까지 공문이나 이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준비만 하고 있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날 상황 자체가 이제 공문으로 뭐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상황은 아니었고 전화라든지 뭐 비화폰이라든지 무전이라든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문을 뭐 기다릴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도 되는데. 아니 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공문이 기본입니다. 공문이 기본이고 이 외에 예를 들어서 서울청에 작전하는 거는 그럼 뭐 원래가 무전으로 이제 지시를 하는 거고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 특히 기관과 기관을 넘나드는 사안인데 공문 없이 그게 불가능하지요. 그날 그 국수본 전창훈 요청에 따라서 서울청에서는 100명 그 방첩사 요청에 응할 100명 명단을 작성을 했고 104명이요. 정확히 104명 명단을 작성했고 그 중에 81명에 대해서 비상대기까지 시켰는데 혹시 그 부분은 증인은 모르셨습니까? 몰랐습니다. 그거는 제가 알았으면 제가 만약에 지시를 했으면 서울청 광수단의 인력을 그렇게 짜지는 않았을 겁니다. 거기 서울청 광수단 인력은 경찰 수사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인력인데 그 핵심적인 인력을 뽑아가지고 다른 기관에 파견 보낸다는 것은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누가 그렇게 판단했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어설픈 판단입니다. 근데 계엄 상황에서는 다른 일보다 합동수사본부 구성하는 인력을 파견하는 게 더 중요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합동수사본부에서 하는 수사가 있고 계엄 상황에서 만약에 경찰이 경찰 자체적으로 해야 될 수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는데 다른 기관에 파견 보내는 거를 에이스들을 보내는 판단을 하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